오히려 저는 70세까지 일해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합니다. 어떻게 끔찍해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번에 스튜디오 R하고 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투쟁을 얘기해 봤었는데요.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를 둘러싼 쟁점, LG가 사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쟁점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LG 관련 기사들을 보면 댓글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요. 많은 쟁점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G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거짓말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이 거짓말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지만 워낙 LG가 언론을 많이 활용하고 댓글 부대도 많이 동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청업체가 계약 해지를 했는데 왜 LG한테 떼를 쓰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네, LG는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 왜 자기한테 와서 따지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는 더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청소 노동자들은 용역 파견으로 일해야만 하는가? 사실 IMF 이전에도 물론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이 있었지만 대규모로 비정규직이 확대된 것은 IMF 이후거든요. 그 전에는 예를 들어 대학교 청소 노동자들도 교직원으로서 안정적인 신분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비핵심 업무다, 청소 노동이. 그러면서 급격하게 외주화로 빠져들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청소 노동이 비핵심 노동이어야 합니까? 지금 특히 코로나 시기에 방역, 위생 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청소 노동자들이고 필수 노동이죠. 그리고 핵심 노동이고 사회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노동인데, 이 노동을 비핵심 노동으로 분류하면서 가난한 여성 노동자들을 주로 고용하면서 저임금으로 부려먹고 이러고 있는 현실인 거죠. 청소 노동자들이 파견 용역으로 일하는 게 당연하다. 이것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국대, 서울시립대 이런 대학에서 직접 고용한 사례들도 있고,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인천, 대전 이런 지하철에서도 직접 고용된 사례가 많이 있죠. 원청은 근로기준법상 그리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간접 고용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을 찾아서 투쟁에 나서기도 하는데요. 현대중공업 건설기계 해고노동자 서진 ENG 동지들이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작년 8월에 집단 해고됐습니다. 역시 노조할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인데요. 노동부에서 불법 파견 시정명령을 내렸죠. 1월 28일까지 시정해라. 그런데 아직 하고 있지 않죠. 그냥 과태료 물겠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계속 싸울 수밖에 없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에서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계속 해고되는 사례는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현대중공업 정몽준, 그리고 그 아들 정기선, 현대중공업 사장 권오갑, 이들이 진짜 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투쟁인 거죠. 자, 그 다음에는 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투쟁에서 정년 70세를 보장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거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LG가 좋긴 좋은가 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무리한 요구, 과도한 요구라는 주장인데요. 먼저 사실관계는 사측이 정년을 65세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청소업 자체가 고령 친화적인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60세 이상을 뽑기도 해요, 많이. 그런데 65세가 정년이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70세인 청소 미화 노동자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 68세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65세지만 정년이 촉탁으로 71세까지 이제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하면.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왜 우리가 정년 70세 요구가 무리한 요구라고 보지 않느냐면, 자본도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70세까지 쓴단 말이죠. 70세까지 쓰긴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4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말을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임금도 더 낮추고, 정년 70세 요구는 어떤 고용 안정에 최소한의 요구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70세까지 일하고 싶어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아픈 몸을 이끌고 최저임금 이거라도 받아가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거죠. 한국에서 사회복지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고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정년은 단축되어야 하고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동시간도 줄여야 되고 노동 강도도 낮춰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정년 연장은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생존권의 요구라는 거죠. 현대차, 기아차 노동자들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년 요구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정부와 사회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 노동자들의 정년 요구가 무리하다. 특히 고령 친화적인 업종인 청소 노동자들의 정년 연장 요구가 무리하다. 이런 주장은 정말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거를 핑계로 마치 이 고령의 청소 노동자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치 빼앗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청년들이 건물 청소 업무를 하고 싶어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이 사회가, 이 국가가 보장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청소 일을 시작하는 나이대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 해도 대부분 50대, 60대에서 청소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하고는 무관하고요. 문재인도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공약을 걸었잖아요. 그 공약의 취지가 바로 신중년, 5060 신중년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된다. 워낙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는 뭐 그 공약도 지켜지지 않지만 청소 노동자들의 정년 연장 요구가 마치 청년 일자리를 뺏고 전체 일자리를 뺏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 거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체제가 노동자들의 생존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 가난한 노동자들의 정년 요구는 정당합니다. 나아가서 물론 사회적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싸움들,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싸움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더 충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요. 재원은 당연히 자본가들과 정부가 부담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자 노동해방 1월 17일자 청소노동자는 왜 파견 용역으로 일해야만 하는가 기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